그래서 예상치도 못하게 시간이 1년, 1년 반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증여세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해외 반출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한국에서 상속받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은 무엇이 있느냐, 크게 보면 뭐 부동산하고 금융재산 등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90% 이상은 대부분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일 것입니다. 이 상속받은 재산을 그럼 어떻게 이거를 반출을 해나가야 하는지 그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금융재산의 경우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10만 불 이상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을 때 세무서에서는 일정 부분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심사를 할 때 어떤 것을 심사를 하느냐, 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안 냈느냐 이 여부입니다. 이게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국세를 제대로 납부를 했는지 여부,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사무처리 규정에서는 미납된 세금이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세금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출을 해가려는 이 재산이 제대로 다 세금 처리가 돼 있는 재산인지 상속세 처리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세무서에서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반출 승인이 나오는 것이고, 반출 승인이 나온다는 것은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한 거래은행으로 지정한 은행에 가셔가지고 자금출처 확인서로 인정받은 금액을 제시를 한다면 그때 이거를 송금을 할 수가 있는데요. 통상 10만 불 미만은 한국에 있는 재산을 4명이 계좌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에 있는 재산으로 이런 승인 없이 바로 송금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이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지정한 외국한 거래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대부분의 상속받는 재산, 부동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당연히 송금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에 송금을 해야 하는데, 이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속받은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내 명의로 상속을 한 다음에는 이제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 재산을 매각을 한다면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앞선 단계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나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각한 거에 대한 것이라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원칙적으로 2개를 다 발급을 받아야 할 수도 있지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만으로도 대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정확하게 처리가 돼 있는지를 심사하라고 사무처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들을 제대로 납부를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이고요. 이런 세금들이 온전하게 처리가 돼 있지 않으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발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출을 해가는데 미국 시민권자, 지금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세 신고 같은 경우에 망인이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고 배우자가 계시다면 한국에서는 10억까지 상속세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금융재산 포함해가지고 한 7, 8억을 남겨두셨는데 미국에 계신 분이 2억 정도를 받게 되신 겁니다. 상속세 과세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이 재산을 어쨌든 미국으로 반출을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출을 하려고 은행에 가서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어렵게 알아내서 세무서에 승인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지만 상속세 신고 내역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속세가 온전히 처리된 금액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상속세 결정 과세 구조가 상속세를 사망일로부터 6개월에 신고한다고 상속세에 대한 처리나 납부무가 모든 게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신고 내용을 받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확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때 이제 상속세가 온전하게 얼마인지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세금을 온전하게 납부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이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신고부터 확정까지가 되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상 한국에 와서 상속 처리도 다 하고 재산 정리를 한 다음에 뭐 한 6개월 뒤 뭐 이럴 때 와가지고 약속한 대로 이제 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세금 처리가 전혀 돼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상속세 신고를 이제 다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속세 확정까지 될 때까지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이제 확정과세가 된다면 그때 이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 상속세가 온전히 처리가 돼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치도 못하게 시간이 1년, 1년 반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고요. 두 번째로 상속세 신고할 때는 망인이 사망 당시 남긴 재산도 중요하지만 망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재산가액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인한테 내가 생전에 뭐 한 5천만 원을 받았다. 증여를 받을 때 5천만 원 이내라면 별다른 증여세가 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그 받은 날로부터 어차피 그거는 상속세로 또 내야 합니다. 이 상속세 처리 과정에서 이제 그런 증여가 문제가 돼가지고 예상치 못한 증여세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봤던 상속 재산이 8억인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비거주자 입장에서 재산을 반출해 나가기 위해서 부랴부랴 상속세 신고를 하고 1년, 1년 반의 기간이 걸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9년 전에 받았던 1억 원이 그때서야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속 재산에 포함이 돼서 과세를 하면 어차피 상속세는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억 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본 세율이 10%니까 1,000만 원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가산세가 20%니까 200만 원이 추가되고 9년 동안 매년 10%가 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9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1,000만 원이면 될 세금이 2,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출을 해가려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내가 신고도 안 했던 증여세 문제가 갑자기 터져나와가지고 내가 예상치 못하는 불특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에만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뭐 계좌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8억 원 사례에서 내가 2억을 받기로 했다. 8억을 이제 어머니 계좌에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확정과세가 되고 외국 환거래 지정도 하고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반출을 해가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내 돈이지만 어머니 계좌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송금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 어머니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이 자금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내 계좌에서 내 계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제3자의 계좌에서 내 계좌로 보내는 것이라 이런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지급거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그거 이제 승인을 내줘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자금 세탁 우려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승인이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희귀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그때서야 부랴부랴 내 명의에 있는 한국의 계좌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통장 만들기가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에 한국에는 비거주자, 즉 외국인들을 위해서 계좌 개설을 해줄 수 있는 각 지점마다 또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주는 지점을 또 찾아야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를 또 외국환 거래원으로 또 지정을 해야 하고, 거기 계좌에서 내 계좌로 보낸다는 승인을 또 받아야 하는 것이고, 모든 게 다 끝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내 계좌가 없어서 또 몇 개월이 그냥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저 스마트 상속의 도움을 받는다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해외 반출이 필요한 경우라면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이 자금을 어디에 보관을 해야 하는지 여부, 생전에 해외에 계신 분이 생전에 증여세를 받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시간적으로 절차적으로 지연이 되지 않게, 또한 예측 못한 세금을 내가 과연 납부를 해가면서 공급까지 해나가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검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어떤 절차와 또 어떤 과정과 또 무엇보다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미시 US에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